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본다면 이 다우나 S&P는 오르고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는 떨어지는 혼조 마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좋은 뉴스들도 있으며 나쁜 뉴스들도 있다. 이렇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으며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올해 유럽에 액화 천연가스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 지정학적 긴장감은 더욱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잡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된 가운데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다만 고용지표 등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속된 데다가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긍정적이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 국제 유가는 WTI 기준 113.9달러에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가 59.4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따른 경제 심리가 조금 둔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한 번 떨어져 줄지 요거는 향후 나올 지수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미국의 주택 판매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의 금리가 꾸준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판매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기간 내에 반등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올해에도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후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금리가 꾸준하게 인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주택 판매를 지금 사는 건 향후 진행될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돼서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한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심상치 않은 연준,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 올해 2회에서 4회 금리 인상의 전망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 같은 경우에는 50bp가 아니라 75bp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75bp에 대해서는 아직 연준회에서도 뚜렷하게 나온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75bp 역시도 열려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가운데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중국의 유통망이 전 세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제재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할 경우에 인플레에 더욱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과연 미국이 패권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피해를 조금 감안하더라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한동안 봐줄지 이건 이제 향후 나올 후속 조치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에 이제 남는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점유율 상승 이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트럼프 시절부터 꾸준하게 자사의 에너지 판매 점유율을 유럽 쪽에서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파고들 틈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면서 미국 쪽의 에너지 판매 점유율이 확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가장 이 전쟁에서 수혜를 받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뭐 인플레 부분에 미국에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인플레 미국만 피해를 받나요? 어떠한 나라든지 다 인플레 관련해서는 다 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다 같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에도 이 천연가스 시장 점유율의 흑대를 얻어낸 게 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축 통화국이니만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 안정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남들보다 빠른 경제 회복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의 이 에너지 시장 점유율 이게 조금 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많이 지원했잖아요. 그 이상을 많이 얻어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 부담스럽죠. 근데 러시아 지역이 가스도 많이 수출을 했지만 원유도 많이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원유 수출 양이 지금 사실적 제로라고 해요. 유가가 지금 올라간 건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국제 무대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유국이고 세계의 악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퇴출이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원유를 뽑더라도 팔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결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유가 공급량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전 세계의 니즈 때문에 손쉽게 비교적 국제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미국과 조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유럽의 선진 3국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지금 너희들 얼른 좀 복귀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 원유 좀 공급 좀 많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막 얘기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란은 지금 상황에서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어차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너희들 아니냐. 우리는 얻을 거 없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국제사회 무대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어디까지 떨어져서 유지가 되어줄지, 이걸 이제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드디어 만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대선 19일 만에 첫 회동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걸 보면서 향후에 이 종목들 전략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오픈을 해드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공부방에서는 지금 현재 영상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갔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급 분석이나 진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 그쪽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어떠한 요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물류 대란이긴 한데 운임이 10주 연속 하락하기 때문에 HMM의 주가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물류 대란은 물류 대란인데 지금 중국이 봉쇄를 정말 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물건이 안 뽑혀 나온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물건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공장에서 어떻게든 물건을 뽑아내야지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하이도
코로나19 때문에 봉쇄에 들어가가지고 공장이 올스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SMIC랑 GM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물건이 제대로 뽑히겠습니까? 그리고 물건이 안 뽑히면 당연히 배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에 당연히 운임지수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선이나 중국 컨테이너 여기 인덱스를 살펴보면은 우하향의 모습이 최근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홀 로빈슨 컨테이너 인덱스를 살펴보면은 우상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중국의 봉쇄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그럼 저 봉쇄 풀리면 어떻게 될 건데? 공장 풀가동 되겠죠. 어떻게든 이 물류 대란에 맞춰서 납품량을 늘리려고 할 테니까 그럼 당연히 운임 지수는 이전에 이렇게 떨어졌던 것만큼은 모르겠지만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HMM의 주가 상승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건 이 봉쇄 끝날 때까지만 조금 버티고 봉쇄 풀렸다 뉴스 딱 보여지자마자 추가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참 HMM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한 가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HMM은 뭡니까? 가치주죠. 뭐 인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이 안 된 12물량이나 BW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악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껴있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번에는 뭐 75bp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성장주는 꺾이고 가치주는 올라갈 겁니다. HMM 가치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나 한국에서. 남들 다 떨어질 때 얘는 수급이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쪽의 물류만 어느 정도 같이 풀리고 이제 금리 인상 계속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이번에 상승을 했던 이 부분이 1파라고 보고 여기서 딛고 올라가면 2파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정도점을 뚫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지지라인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최근에 조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팔긴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조금씩 다시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바닥을 잡기 위한 시도가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바로 아랫부분에 61선과 121선이 골든크로스를 나오면서 지지를 해줄 거를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 주봉이나 뭐 월봉을 딱 봤을 때 지금 주봉상의 지지라인 이쁘게 걸쳐져 있는 거 체크되시죠? 여기 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 일단 1번으로 놓고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자, 20주선이랑 일봉상의 요 두 라인 겹쳐져 있는 부분이 얼추 비슷함으로 여기서 강한 지지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지지, 2번 지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거 성향에 맞춰서 두 개 중에 하나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좋냐. 자, 이제 아마 저는 21선도 이렇게 좀 꺾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1선은 물론이거니와. 그럼 여기 두 가지를 다 뚫었을 때 그때 쭉 가지 않을까 싶네요. 했을 때 첫 번째 저항은 240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람들이 물려있는 자리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을 두 번째 저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1파고 2파가 나올 거면 여기는 뚫고 그 다음에 한 42,500원까지 매물이 가장 두터운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겠죠. 이것도 저항 두 가지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참고해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 두 가지가 지지고 저항은 하나 그리고 둘, 셋 이렇게가 되겠다. 기다려야 되는 건 중국이 공장을 다시 가동해야 되는 것.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HMM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최대한 컴팩트하게 한다라고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길어진 부분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12,000명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향후에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 지금 멤버십 역시도 잘 되고 있거든요. 예, 이전에 이제 올렸던 거 여기서 이제 수정을 제가 좀 귀찮아서 잘 안 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마지막 거 크레버스 요런 거나 아니면 이 크레버스 다음 날 드렸던 써네넬이나 또학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17일 날 말씀드렸던 여기 요 날이네요. 요 날 말씀드렸던 SG 글로벌도 계속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19일 날 말씀드렸던 원풍, 자 25%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자 그리고 영풍정밀, 이 종목 역시도 19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냥 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죠. 이외에도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사이맥스가 오늘 한 7%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애초에 제가 이 목표를 이 부분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멤버십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다 얻어가실 수 있으셨었겠죠. 저라고 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종목들이 10개를 보면 10개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요즘 성과를 보면은 7.5에서 8개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률 높은 공부 종목들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멤버십. 요거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